안녕하세요. 저는 황규리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신과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나 가족분들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사회적인 사정이란 거를 해요. 심리사회적 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에 대한 목록들을 작성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이분이 또 돈도 없어, 치료비도 없어, 그리고 퇴원 이후에 갈 곳도 없어. 근데 가족이 지지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지도 않아. 그럼 이분의 문제는 이렇게 뭐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잡혀 있다면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되죠. 일단은 당장 치료비가 없는 게 가장 크다.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심리적인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불안감이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 치료비가 없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럼 이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 뭐 어딘데, 어디고, 뭐 건강보험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또 탐색하는 과정들을 얻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제 알게 되면은 그분한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정보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동의가 되시면은 그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치료비 지원이겠고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문제를 같이 조금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환자분들의 발병 원인을 좀 탐색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가족의 영향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는 가족력 평가 같은 거를 좀 진행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고 훈련을 하는 사회기술 훈련, 뭐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그 외에 뭐 기관이라든지 다른 데들은 취업 지원이라든지 뭐 직업 재활이라든지 뭐 치료비 지원 그리고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뭐 가족 교육이라든지 가족 치료 등 다양하게 좀 업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정신의료기관이랑 정신재활시설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은 어쨌든 그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제 증상이 가장 심각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정신재활시설은 이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신 분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전자가 좀 더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후자인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저희가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교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개입을 하는 곳이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일했던 병원은 국립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국립병원 특성상 보호자가 없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입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는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굉장히 장기 입원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20살 때부터 한 40대까지 과거에는 또 그렇게 장기 입원이 가능했으니까 그러신 분이셔서 저랑 만났을 때 이제 지역사회 자원들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에 이제 혼자 자립하시기 전까지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연계해드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그 시설에 들어가셔서 요리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막 유부초밥 같은 거 선생님 먹고 좀 살 좀 쪄야겠다 하면서 유부초밥 싸오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계절이 흘러가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이런 시설에서 벚꽃 피는 것도 보고 뭐 가을 지는 것도 단풍 지는 것도 보고 이런 게 되게 기쁘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신과에 오셨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우울감을 경험하긴 하잖아요. 막 퇴사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할 텐데 정신과에 오신 분들은 그런 뭐 우울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이 나라까지 가 있다, 바닥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의 사연들을 듣다 보면은 나라도 그랬겠다, 나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 쏟아내시는 거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을 들으면 이제 뭔가 잔상이 남기도 하고 그 감정이 전이가 돼서 좀 힘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무를 할 때랑 집에서의 제가 좀 분리를 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동시에 그냥 그 옷을 벗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좀 해야 그 후유증이 계속 남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공감은 해주지만 그게 나로 아예 대입을 해버리면 또 상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분리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있고 제가 이 직업을 했을 때 그럼 정신과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무서운 사람들 없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다 똑같거든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증상 때문에 공격성이나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내가 주인공인 소설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뭔가 배울 점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삶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뭔가 사회복지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가 그 결과를 이제 증명해내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항상 객관적인 숫자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사람을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보람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상담 오실 때 혹은 입원 초기랑 퇴원하실 때 또 저랑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 자체가 너무 다르고 오실 때마다 사실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뭐 되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보람찬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계기는 없지만 사회복지를 처음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고등학교 때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업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왕 살다가 죽을 거면 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복지가 되게 일을 하면서 그냥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예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 데서 일단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되게 분야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뭐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인가 1학기 때 정신건강 사회복지론이라는 전공 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좀 보람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게 어려웠던 점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그 감정에 너무 전이가 된다. 너무 휘말리게 된다. 내가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뭐 친구들 힘든 얘기 들으면 같이 울게 된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할 때 자기 마음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택할 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했을 때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있고 이 분야에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전문적인 거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대학에서 좀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을 꼭 나오지 않아도 뭐 학점은행제나 이렇게 학점은행제 통해서 2급 따고 그 다음에 1급 시험 보셔서 1급 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긴 하거든요.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1년 정도 수련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이 되고 1급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련의 3년 과정을 밟거나 아니면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3년의 수련 과정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보통 경력을 쌓고 이제 승급 시험을 통해서 1급을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수련에서도 이제 이론이랑 실습이랑 학술 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이론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뭐 상담 이론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실습은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대면으로 한번 개입을 해보는 것들 그리고 학술 활동은 또 학회 같은 거 참석하는 것들인데 수련 과정이 뭐 인턴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에 전문가 모집 탭이 있어요. 거기서 보통 수련생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 또는 뭐 봉사나 실습을 했던 기관을 통해서 뭐 연계해서 또 이렇게 수련 뜨는구나 하고서 지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수련 기관마다 또 되게 달라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어 자격증 시험 공인 어학 점수를 또 보는 데도 있고 뭐 대학 학점을 보는 데도 있고 그렇게 조금 서류 과정에서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롭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로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같은 것들을 보통 넣고 그 다음에는 필기 시험을 보통 봐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 관련된 개입 이론, 그래서 환자 케이스를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례인데 여기에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개입할지, 어떤 개입 이론을 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곳도 있고 뭐 영어 뭐 그런 논문이 아티클 같은 것들을 번역하는 그런 뭐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건강의학 용어 같은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필기 시험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면접 시험을 보통 보는데 이것도 기관마다 사실 기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달라서 그 질문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많이 하는 질문들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뭐 1분 자기소개라든지 뭐 지원 동기라든지 나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실 거기서 주로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병원 규모나 아니면 병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 뭐 1명 뽑는 데도 있고 2명 뽑는 데도 있고 3명 뽑는 데도 있고 근데 보통 최대한 3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대두되고 있는 직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도움을 이웃한테 받는 거는 되게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되게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고 내가 짊어진 짐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적인 어려움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직업이 뭔가 정신건강이라는 문제 자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도 고등학교 때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하고 싶은 게 특별히 없다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다른 친구들 진로가 되게 확실한 친구들 보면 굉장히 부럽고, 거기서 되게 혼란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여러분들도 그냥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고민될 때는 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끝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분야를 했다가, 별로면은 그냥 때려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이제 첫 시작을 하는 게 되게 겁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나중에 삶의 경험으로 다르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게 실패했네? 실패라는 개념은 사실 없잖아요. 어떤 배움이 있다는 거지. 내가 이건 안 맞나 보네. 라고 깨닫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조금 관심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일단 그냥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